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22일 오후 5시입니다. 제가 기자생활 52년째인데요. 이렇게 황당한 사건은 처음 봅니다. 아니,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하고 민주당만 빼면은 좌파 단체까지 포함해가지고 일제히 들고 일어나가지고 금수완박 법안을 규탄하고 그리고 대법원까지 나서고 검찰은 물론이고 참여연대 민변까지 나와서 이 법은 헌법 위반이다, 한국 사법체제를 붕괴시키는 악법이다라고 규탄하고 국민 여론도 절대적으로 반대하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이 박병석 국회의장이 낸 절충안을 제대로 토론도 하지 않고, 이거 제대로 토론하려면 며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을 불러서 하려면 몇 개월, 몇 년 가야 될 사안입니다. 그걸 달랑 한두 시간 토론하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99% 민주당의 금수완박, 그걸 그냥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50년 만에 처음 보는 국민 배신이고 헌법 배신입니다. 그렇다면 이 권성동이라는 이 사람 도대체 어떻게 된 정신구조를 갖고 있느냐?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 좌파와 손잡고 탄핵을 주도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제발 파면해달라고 호소하던 그 모습의 권성동이 다시 나타났는데, 그동안에 좀 반성했는가 했더니 권력이 손에 잡히니까 본 모습이 또 나왔습니다. 이 사태는 윤석열 당선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주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배신자 권성동을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사실상 임명한 거죠. 그 이유는 친구라는 것밖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가치관이 같은 건지. 그 다음, 이 금수완박이라는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만들어낸 말 아닙니까? 거기에 반기를 들고 총장직을 사퇴해서 대통령에 당선된 것 아닙니까?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게 금수완박 반대였습니다. 그런데 권성동이 이렇게 배신 행위를 하는 데 대해서 지금까지 아무 논평이 없는 거 보니까 찬동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들에게는 금수완박 반대해가지고 영웅으로 추대되고 대통령이 되고 한 그 과정에서 지키려고 했던 그 정의는 그건 가짜였다.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권성동 배신보다 더 큰 윤석열의 배신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점에서 이 사태는 윤석열의 큰 치명적 실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치명적 실수를 하나 했어요. 청와대 이전입니다. 청와대 이전으로 지지율이 역대 최저를 헤매고 있는데, 그걸 만회할 정도로 금수완박이라는 실수를 민주당이 해가지고 국민들이 열화처럼 일어나가지고 그 민주당을 비판하고 있는데, 권성동이를 앞세워가지고 민주당과 야합을 해가지고 윤석열이 그렇게 아끼던 검찰을 그냥 무장해제시켜버렸다. 여기에 윤석열 당선인 할 말이 있습니까? 이런 국민의 분노는 이게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무서운 결과를 빚습니다. 그 무서운 결과는 어떤 식으로 앞으로 표출될지 모르겠는데, 우선 가장 시급한 것은 권성동 원내대표를 물러나게 하는 건데, 지금
합의가 이루어졌으니까 이걸 물릴 수가 있을지 퇴로를 스스로 차단해 버렸습니다. 아니 절충안이 오면 그거 가지고 심사숙고 전문가들 토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한두 시간 만에 해치웁니까? 국가대사를 한두 시간 만에 왜 해치웁니까? 청와대 이전을 아무 준비 없이 하던 모습하고 딱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치명적 약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특수부 검사의 약점입니다. 특수부 검사가 그동안 법률 기술자로서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 감옥에 쳐넣고 정권이 주문하는 대로 수사를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수십 명이 자살을 하고 하도록 만든 이 특수부 검사 법률 기술자의 좁은 식견, 그런데 권력까지 잡았다 이겁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행태를 보면은 어느 군인 출신이 했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룸살롱 돌아다니면서 어깨동무하고 친구했던 사람으로서는 볼 수 없는 그런 가치관과 그런 영역이 있다. 그걸 모르는 사람 아니냐. 자, 두 사람이 사고를 쳤습니다. 윤석열 특수부 검사 출신, 권성동 검사 출신. 검찰공화국이라는 이런 프레임이 만들어지면은 윤석열 정부는 출범도 하기 전에 힘을 잃게 됩니다. 이 합의문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기는 하겠는데 너무나 허무해서 제가 이거 별 의미가 있겠느냐. 뭐 간단하게 말하면은 국민의힘이 민주당 강경파의 사실상 검찰 해체안입니다. 검찰 해체안을 거의 100% 수용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법안을 주도한 사람들이 윤호중, 최강욱, 황운하, 김남국 이런 수준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수준의 작당에 윤석열, 권성동 이란 사람이 굴복을 합니까? 이건 완전 굴복입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앞으로 나올 겁니다. 매수된 것 아니냐? 권성동이가 매수된 것 아니냐? 더 나가면은 윤석열이 매수된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까지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도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게 생겼습니다. 앞으로 뭘 바라느냐? 그럼 이렇게 양보해주고 민주당으로부터 뭘 바랍니까? 한덕수 총리 임명 동의안 그것하고 맞바꾸려는 겁니까? 전략적 실패입니다. 이 좌익하고 싸울 때는 끝장을 봐야 합니다. 어중간한 타협은 그거는 패배로 이어집니다. 더구나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 이렇게 굴복하는 것은 저는 한국 정치사에서 이거 처음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허무하게. 그러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특수부 검사 그 권력을 휘두르면서 다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박근혜, 이명박 두 전 대통령을 도합한 징역 40년을 때려서 감옥에 넣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인간형이 대한민국이라는 엄청난 나라의 권력을 잡았을 때 이게 어울리지가 않아가지고 사람이 큰 감투를 쓰면 큰 모자 쓰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큰 모자를 쓰면 눈이 가려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권력을 가져야 되는데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권력을 가지니까 이런 해괴한 짓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제가 합의문을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중재안 8개항인데 1항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 이거 완전히 검찰 해체입니다. 검사를 완전히 무슨 공산당쯤 되는 것처럼
적대시하는 겁니다. 수사권, 기소권 분리에다가 검찰의 직접 수사도 한시적으로 조금만 봐주고 앞으로는 없애버린다. 직접 수사를 하는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 요리저리 검찰 힘을 빼겠다는 겁니다. 왜 빼겠다는 겁니까? 검찰 수사 기능이 남아있으면은 부정부패 저지른 또는 반역 저지른 정치인들이 곤란하게 되니까 난도질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권성동이가 합의를 해줬다니까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작년 1월부터 시행 중인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에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는 수사를 못하도록 삭제하고 남겨둔 게 부패와 경제 문제만 남겨두었는데, 아니 검경 수사권이 그걸 조정해가지고 작년 1월부터 시행 중이라면 이제 1년여 되면은 요게 정착하도록 둬야 될 것 아닙니까?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해서 상당 기간 고민을 하고 상당히 서로 힘겨루기를 해가지고 그걸 정착시켰는데 갑자기 왜 이러겁니까? 갑자기 왜 이러는 거죠? 정권이 바뀌니까 감옥에 안 가야 되겠다는 공포심에 사로잡힌 자들이 작당하는데 권성동, 윤석열 두 사람이 거기에 동의해 준 겁니다. 야합을 해 준 겁니다. 여기 또 이런 제안이 있습니다. 중재안에는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 직접 수사권이,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게 이게 무슨 역적질이나 되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여기 다른 수사기관이라고 하면은 경찰, 앞으로 출범할 뭐 수사청, 공수처 이런 게 되겠는데, 이 역량이 높아지면은 남겨둔 검찰 직접 수사권도 다 빼앗아 버리겠다는 겁니다. 중재안은 또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6개 특수부를 3개로 감축한다. 이 결과는 지능범죄, 권력형 범죄자를 검사가 수사를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범죄자 보호법입니다. 특히 권력형 범죄자 보호법입니다. 여기에 윤석열, 권성동이가 합의를 해줬다. 이런 배신이 있습니까? 송치 사건에 대해서는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는 금지한다. 별건 수사 금지. 이 송치 사건이라는 것은 경찰이 수사해가지고 검찰로 넘기는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이거 수사 잘못됐구나, 또는 이 수사에서 다른 혐의가 있으니까 그것도 수사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확대를 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경찰이 수사한 범위 안에서만 좀 봐달라는 겁니다. 경찰이 봐준 것도 그냥 덮어 놓자는 겁니다. 경찰이 잘못 수사한 걸 검찰이 바로잡겠다는 걸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거. 중재안은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등을 논의하는 사법개혁 특위 구성을 제안하며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조치를 완성하고 입법조치 후 1년 이내에 발족한다. 이게 앞뒤가 맞습니까? 중대범죄수사청을 나중에 논의한다는 겁니다. 그 전에 우선 검찰 수사권부터 빼앗아 놓고 그 다음에 요걸 어느 조직에서 하도록 할 거냐 하는 것은 나중에 천천히 하자는 겁니다. 우선 없애버려 놓고. 얼마나 급하니까 이러겠습니까?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은. 그러면서 검찰개혁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4월 중에 처리하고 이와 관련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포된 날부터 4개월 후 시행한다는 내용도 중재안에 다 이게 민주당이 요구하는 그냥 받은 겁니다. 결국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부패와 경제 위주로 한시적으로 유지하되 중수청이 들어서는 1년 6개월 뒤에는 전면 폐지하고 보안 수사권은 별건 수사 금지를 조건으로 유지하는 방안으로 절충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보안 수사권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경찰이 잘못 수사를 하면은 검찰이 그걸 바로 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바로 잡을 수 있는 범위도 극히 제한적으로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경찰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검찰이 제발 경찰 수사에 관여하지 말라. 이게 경찰 대변인으로 전락을 한 것 같은데 국민의힘이 거기에 동의를 해줬으니까 이제는 국민의힘이 이걸 비판도 못합니다. 이제는 이걸 가지고 이제 앞으로 일단 이래 되면은 국회가 합의해서 통과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국민들이 막을 방법은 없는데 그동안에 국민들이 격앙되었던, 국민들이라고 하면은 우리 일반 국민들도 있지만은 그 다음에 변호사 단체라든지 이 전문기관 그리고 대법원 그리고 변협, 특히 변협이 대법원이 이걸 헌법 위반이라면서 반대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조항 중에서 이게 헌법 위반이냐 아니냐는 문제. 이거는 여전히 쟁점으로 남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권성동과 윤석열에 대한 이 배신감, 이게 앞으로 어떤 식으로 폭발할지, 또는 잠복할지, 결국 출범 전에 지금 지난 한 3월 9일 이후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 그리고 국민의힘이 한 거는 딱 두 개만 기억되겠습니다. 무리한 청와대 이전 그리고 금수완박에 야합했다. 이게 윤석열 당선인의 2대 공적이 될지 2대 치명적 실수가 될지 앞으로 추이를 보아가면서 계속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